네, 안녕하세요. 저는 SSBS 아나운서 곽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을 좋아하는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블티를 좋아하는 공차입니다. 저는 예술은 인간의 품위를 올려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표현해내고 또 즐기고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예술은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가 한번 예술의 전당에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큐레이터가 그 그림을 거꾸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거꾸로 단 것을 본 화가가 거꾸로 단 것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제가 생각이 편협해지거나 좀 유연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하던 일이 조금 뒤틀려지더라도 그거대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제가 삶이 힘들 때 전시를 보고 또 예술을 느끼면 사실 전시를 볼 때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보다는 생각을 많이 요하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보면 나만 이렇게 제정신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얻곤 합니다. 저는 예술은 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고 또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 예술의 한 부분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멋있게 가꿔 나가보자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카소의 투사라는 그림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허접한 노력들이 모여서 비범한 무언가가 되는 스토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우체부의 초상이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었는데요. 반 고흐가 자신만의 화풍을 찾아가기 전과 후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볼 때 반 고흐가 태어났을 때부터 반 고흐가 아니었구나. 자기만의 화풍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겪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초상화 자화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렘브란트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저는 그 자화상을 보면서 렘브란트의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눈빛과 그 렘브란트가 풍기는 아우라들이 그것의 단서였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구름의 모양을 보고 상상을 하거나 또는 벽에 그려진 작은 글이나 그림들을 발견했을 때 애장에서 예술의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교직이수에서 동료 또 친구들이 그 수업 발표를 할 때 정말 예술의 순간이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숭이라는 마케터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무기력이 만연한 시대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교직이수를 하는 친구들이 발표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대본도 보지 않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삶의 태도나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을 교직이수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학교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지나다니는 학교 거리나 도서관 앞 같은 풍경들도 눈이 오니까 너무 설레고 좀 들뜬 마음으로 사진도 찍고 좀 예술 속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슬픔, 아름다움, 분노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삶을 구성하기 위해 그려보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웠는데요. 사실 지금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것만 고민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질문을 치환했던 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사랑하는 자식을 낳거나 또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 친구의 쓸모와 상관없이 그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옆에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쓸모와 상관없는 사랑을 해주기 가장 어려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카 또는 미래의 저의 자식은 뭔가 일을 할 때 쓸모를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쓸모와 상관없이 그냥 재미와 흥미를 따라서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좀 완성작을 좀 예상하거나 미리 정해두고 싶지 않아요.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막 화가들이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도 완성된 모습을 보면 되게 멋진 그림이 완성돼 있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 지나오면 되게 필요한 과정이었고 필요한 선들이었고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좀 행복한 삶을 살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책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시고 예술로 빛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설게 보기나 아니면 새롭게 이름 붙이는 것 그런 것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또는 되게 익숙한 명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명화들에 대한 신선한 해석을 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깊이 했던 분야의 책인데요. 이번에 삶에 빗대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나 저희 20대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에 딸려오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좀 공감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